자, 20번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뭐해서 이렇게 반응식 나와 있고요. 표는 용기에 기체 A와 B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 전후 용기 속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자, 실험 1에서는 A가 모두 소모되고 실험 2에서는 B가 모두 소모되었다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실험 1을 보면 반응 전 기체 전체 몰수는 4N이고 반응 후의 기체 전체 몰수가 2N이다. 즉 몰수가 줄었네요. 이 몰수가 줄은 걸로 봐서는 자, C의 반응 개수 스몰 c는 뭐랑 같다? 스몰 c는 A랑 B의 반응 개수를 모두 더한 3보다는 작을 것이다. 즉 반응 전의 기체 몰수보다 반응 후의 기체 몰수가 더 작다는 거니까 반응 후의 반응 개수가 더 작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C는 일단 3보다 작은 값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때 실험 1에서 A의 양을 반응 전에 A의 몰수를 X몰이라고 한다면 B의 반응 전에 기체 몰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양이 4N이니까 4N에서 X를 뺀 만큼이 B가 되겠죠. 그럼 반응 후에 A, B의 몰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A는 어차피 다 모두 소모되었다고 나와 있으니까 0이 되겠고 B는 뭐가 돼요? 4N-X에 A가 X만큼 반응하면 B는 2X만큼 반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얘가 B의 몰수가 되겠다. 거기에 발생한 C를 놓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첫 번째 C가 3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C는 1이거나 또는 C는 2가 돼야 되는데 C가 1이면은 발생한 이제 라지 C의 기체 C의 몰수는 소모한 A의 양과 같겠죠? 그럼 소모한 A의 양과 같으면 C는 X몰만큼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반응 B가 C가 2가 되면 개수가 2가 되면은 이제 소모한 B의 양과 C가 개수가 같죠? 그래서 2X만큼 생길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응 후 기체 전체 몰수가 2N이 돼야 되니까 자, 첫 번째 4N-3X에다가 C 플러스 X를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4N-2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2N이 돼야 된다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2N이 된다 얘기를 했더니 X 이퀄 뭐가 되냐면 N이 돼요. 그래서 X 이퀄 N이 되면은 반응 전 기체 A, B의 몰수가 각각 뭐가 되는 거예요? N하고 B는 3N 이렇게 되는 거죠. 또 C가 2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C가 2가 되면은 4N-3X에 플러스 2X 이렇게 될 테고 얘가 뭐가 된다? 기체 전체 몰수 2N이 돼야겠죠. 반응 후 기체 전체 몰수예요. 계산하면은 4N-X 이퀄 N이니까 2N이니까 X는 2N이 된다. X가 2N이라는 건 반응 전 A, B의 몰수가 각각 2N, 2N이 돼야 된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A랑 B는 1대2로 반응하니까 A도 2N, B도 몰수가 2N이 돼버리면 반응할 때 어떻게 돼요? B는 모두 소모가 되지만 A는 모두 소모가 될 수 없다. 즉 실험 1에서의 가정 A가 모두 소모되었다라는 이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C는 2가 되면 안 된다. 따라서 스몰 c는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다 스몰 c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스몰 c가 1이면 자, 넘어가서 얘기할게요. 자, 어차피 A 플러스 2B 하고 반응식이 이제 C다라고 우리가 완성을 했으니까 반응 전 실험 1에서의 반응 전 몰수가 어떻게 된다? A는 몇 몰, N몰, 그리고 B는 3N몰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때 반응 후에 이제 A, B, C의 몰수는 뭐가 돼요? A는 어차피 다 소모된 거 알고 있고 B는 2N몰 빠지니까 N몰이 되고 C도 N몰이 돼서 둘이 더하면 전체 몰수 2N몰이 된다.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실험 2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실험 2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실험 2는 B가 모두 소모되었다고 하니까 B를 뭐라고 넣냐면은 우리가 2Y몰 있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A는 전체 몇 몰? 5N-2Y몰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A, B, C 반응 후의 몰수를 따지면 실험이 아니고 기체 B는 전부 다 소모해서 0이 될 테고 A는 어떻게 되겠어요? 5N-2Y에서 B가 2Y만큼 반응을 하니까 A는 얼마만큼? Y만큼 반응할 것이다. 마이너스 Y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B가 2Y만큼 반응을 했으니까 C는 뭐가 되겠어? Y만큼 발생을 했다 얘기할 수 있죠. 왜? 반응 개수 B만 따지면 되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넘어가네.
자, 그럼 반응 후 기체 전체 몰수 비교를 하면 5n-2y-y 플러스 y가 뭐가 된다? 전체 몰수 2n이 돼야 되니까 뭐 y 없어지고 계산을 하면은 2y equal 3n이 되네요. 따라서 B의 반응 전의 기체 몰수는 3n이 되고 여기 A는 그럼 2n이 되겠죠. 그리고 반응 후 A는 몇 몰? 0.5n몰이 될 거고요. C는 발생한 양이 1.5n몰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이제 그럼 문제 한번 봐봅시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실험 1과 2에서 반응 전 B의 몰수는 같다. 반응 전 B의 몰수 실험 1에서 3n, 실험 2에서도 3n. 몰수 같네요. 기억? 맞습니다. 다음 니은. 반응 후 C의 질량은 실험 2에서가 1에서의 2배이다. 자, 반응 후 C의 질량 봤더니 C 반응 후 1에서는 N만큼 발생하고 실험 2에서는 1.5N이니까 2배가 아니라 1.5배가 되죠. 니은 틀렸네요. 자, 디귿 마지막으로 분자량은 A가 B의 7배이다 했는데 자, 이건 어떻게 따질 수가 있겠어요? 자, 실험 1에서 전체 기체의 질량 하면은 34니까 자, 어차피 반응 전이나 후나 전체 기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잖아요. 즉 반응 전에서도 34가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기체의 비를 n몰 있고 3n몰만큼 있다고 했는데 그냥 1대 3이라고 비교를 한다면은 자, A 플러스 3B가 34가 돼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험 2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2n, 3n도 그냥 2대 3으로 봐서 2A 플러스 3B가 뭐가 된다? 질량 62가 된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네들 비교하면 우리 A 바로 나오네요. 빼버리면 A는 28이 나올 거고 A가 28이면 B는 뭐가 되냐면은 2가 되겠네요. 그럼 A, B 연립해서 각각 구했더니 28하고 2다. 그러면은 7배가 아니라 몇 배예요? 네, 14배가 되네요. 디귿도 A가 B의 7배가 아니라 14배가 된다. 여기도 2배 아니고 1.5배가 된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자, 디귿도 틀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맞는 거 네, 실험 기억만 맞네요. 그럼 20번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참 거짓만 판별하지 말고 우리 거짓이 나왔을 때 그렇죠? 니은, 디귿 같이 거짓이 나왔을 때 한 번씩 고쳐보시면서 뭐 어떻게 고쳐야 참이 될지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